박기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쟁은 우리한테 굉장히 먼 이야기로 들리지만 실제 100년 이전에 그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1914년이죠. 사실 지금 또 이 세계대전이 어떻게 해서 발발했는지 모를 정도로 어쨌든 인류는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전쟁 기간이 4년 3개월 걸쳐서 진행되었고요. 총 참가국이 32개국입니다. 주요 병력 수를 보시면 연합국이 3,500만, 동맹국이 2,400만, 총 한 6천만 정도가 전쟁에 가담을 했고, 전쟁 결과를 보시면 전사가 한 1,100만, 부상자 2천만, 어마어마한 그 숫자의 인명이 살상이 됐습니다. 당시 기관총이 그 1차 세계대전의 총화였는데요. 그 철조망에 걸려서 이 대열을 이탈하지 못하고 있는 장병들 기관총으로 그 쏴서 살상하는 진짜로 굉장히 비인도적인 그런 살상이 가해졌던 그런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0년 조금 넘는 1939년에 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그 6년이나 이제 그 전쟁을 했고요. 유럽과 태평양 전쟁에서 크게 이 독일과 일본이나 두 국가가 전쟁을 발발을 했습니다. 참가국을 보시면 57개국에 해당되고 주요 병력도 보면 무지무지 많습니다. 전쟁 결과를 보시면 군인 사망이 1,500만 명, 그리고 민간인 사망이 2,600만 내지 3,400만. 그래서 총 한 5천만 명, 우리 한국 인구 정도가 살상당하는 그런 끔찍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연도를 보시면 1945년이니까 70년 조금 못된 이전에 일어났던 그런 전쟁입니다. 다음 보시는 사진은 이 시체를 매장하기 위해서, 가매장하기 위해서 전부 이렇게 그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이게 어디서 일어났냐면 1950년 6.25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아마 우리 선조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 6.25 전쟁입니다. 사실 전쟁 도중에 이 시체를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했죠. 참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6.25 전쟁 때 이렇게 남부 여대에서 피난 가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있는 젊은이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였을지도 모르죠.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그 히로시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핵폭탄이 터져서 완전 황폐화된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이 워싱턴 몰에 있는, 워싱턴 DC에 있는 그 한국전 기념공원입니다. 이것도 한국과 미국의 이제 그 참전 용사들 중심으로 한 여러 단체가 돈을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이 판초 우의를 쓰고 이 겨울의 날씨에 북한 지역에서 이 고생하는 그런 그 장병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는 사람이 뭐 그린 겁니다만 잘 모르시는 분도 꽤 계실 것 같은데, 군대를 또는 전쟁을 연구하시는 분은 뭐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칼 본 클라우제비츠라는 사람이고요. 이 프루시아의 장군이었는데 이제 투스타로 전역을 했죠. 육군대학 총장을 하면서 책을 썼는데 죽고 나서 부인이 유고집으로 발간한 전쟁에 관하여 On War라는 책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전쟁론이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하면 전쟁이나 무엇이냐? 적에게 우리의 의지를 실행하도록 강요하는 폭력행위다. 말 안 들었을 때 힘으로 말을 듣도록 하는 게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게 잘못되거나 영 나쁜 그런 것이 아니고 단지 정책, 다른 수단, 그러니까 폭력적 수단이겠죠. 폭력적 수단에 의한 정치 또는 정책의 연속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있을 때는 아직 이제 그
전쟁이 완전히 불법화되지 않는 그런 시대의 이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군도 이와 비슷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클라우제비츠의 이제 정의를 본받아서 상호 대립한 이개국가 또는 뭐 정치 집단 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폭력 행위며 지속적인 전투 작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전쟁에 대해서는 동서양이 큰 차이가 있어요. 서양은 이와 같이 정치의 수단으로 정당화합니다. 국가 간의 어떤 의견이 상충될 경우 이러한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동양은 전쟁을 굉장히 나쁘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평소에 적극적으로 논의하지 못하고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면 굉장히 취약해지고 국가 전체가 굉장한 혼돈에 빠지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클라우제비츠가 하는 말 중에 유명한 말이요. 이 전쟁이라는 게 뭐냐? 본질은 개인 간의 결투와 똑같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개인 간에도 어떤 한 여자를 두 남자가 사랑했을 때 방법이 없잖아요. 여성을 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결투를 해서 정하는 건데 여기서 결투에서 지는 사람이 사실 깨끗하게 승복을 하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 지나쳤을 경우에 이게 생명을 잃는 그런 경우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참 특이한 게 있어요. 서양에서는 이 결투가 정당하게 인정됐습니다. 우리는 사실 동양에서는 결투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클라우제비츠가 한 말 중에서 이제 현대까지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삼위일체라는 말입니다. 이 트리니티. 트리니티라는 것은 이제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에 관한 삼위일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 어떤 제일 처음에 말하는 감정적인 측면, 맹목성의 자연적 폭력으로 간주되는 근원적 폭력, 미움, 적대감이라는 그런 감정적 요소. 두 번째는 창조적 정신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우연과 개연성의 작용, 우연의 요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성의 요소, 홀로 이성에 지배받는 정책의 도구로서의 종속성 요소. 이 세 가지가 일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클라우제비츠가 간단하게 설명한 것은 첫 번째 이 감정의 요소는 국민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불확실성, 우연의 요소는 군대에 관한 것이고요. 세 번째 이성에 관한 게 정부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국민을 감정으로 표현했다는 것, 또 정부가 이성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것, 이 점을 한번 좀 깊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은 사실은 국민들의 어떤 적대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일어나고 정부는 가급적이면 그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군과 지휘관에 대해서 불확실성, 우연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동양에서는 지휘관이 훌륭하면 전쟁은 아예 이긴 상태에서 전쟁을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서양은 굉장히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